자,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요 삼각형이 잘 유지가 됐죠? 이렇게 보면 양발하고 머리를 이렇게 이은 상태 배노관 같은 경우도 요 삼각형이 잘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요 이등병 삼각형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믹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으로 바뀌죠. 근데 이 직각삼각형으로 안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위치를 지키고 이등병 삼각형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렇죠. 이 무릎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오히려 제 느낌에는 프로님들이 봤을 때는 제 중심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약간 왼발에. 맞아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백스윙 탑에서는 체중이 어디 있는 게 더 맞을까요? 탑에서 왼발에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얘가 걸리기 전에 얘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 둘,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걸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타이밍을 반박자 뺏기는 거죠, 자꾸. 그게 이제 무릎 움직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 골반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백스윙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다고 치면 뒤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제가 머리 위치에 짚고 삼각형 지키고 백스윙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 골반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그럼 체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얘를 밀면 스퀘어 상태 찾아왔죠? 이렇게 기울어졌던 게 스퀘어 찾아왔죠?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이 펴주면 그러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 느낌에도. 근데 이게 리버스 피벗일까요? 리버스 피벗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랑 리버스 피벗하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리버스 피벗이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스테이셔널 헤드에 머리 위치를 못 지킨 거예요. 머리가 이리로 갔죠. 근데 머리 위치를 지키고 아무리 체중이 왼쪽을 들려고 하더라도 이건 리버스 피벗이 아니잖아요. 리버스 피벗은 이게 리버스 피벗인 거죠. 그럼 우리가 골핑 머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벗에서 스테이셔널 헤드를 못 지켰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탠스가 좁으면 이 상태죠. 드라이브 쉘 스탠스 넓어져요. 우리가 잡으면 이 스파인 앵글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머리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고 약간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스윙을 하면 센터가 어디가 될까요? 이 선의 센터가 코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요. 귀일 수도 있어. 왜냐면 스탠스가 넓으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대로 그대로 가면 센터가 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 저거 봐라. 배노가는 머리가 센터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 있지 않냐. 체중이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스탠스가 좁아지면 그렇죠. 구절에서 이렇게 틀어지니까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스탠스가 정말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졌다고 치면 이 상태에 머리 위치를 지키고 빠지면 얘가 더 뒤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피벗에 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자, 피벗의 변화는 스탠스 정렬 방향으로 생성된 모션에 의해서 분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벗은 내가 스탠스를 크로스로 쓰느냐, 오픈을 쓰느냐, 스퀘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몸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피벗은 플레인에서 원심력을 위한 원형 모션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중심을 사용하는 거래요. 여기서 여러 가지 중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발, 무릎, 어깨, 엉덩이. 제가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샤프트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가리키려면 무릎도 움직여야 되고 힙도 움직여야 되고 오른쪽 어깨도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럼 얘가 뒤로 빠지는 것만큼 왼쪽이 가까워지니까 제 3자가 봤을 때는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회전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데 몸이 그러니까 무릎도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힙도 움직이고 어깨도 움직이는 모션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피벗은 발, 무릎, 엉덩이, 어깨 모션과 액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피벗은 존 1, 스트로크 구성 요소의 움직임과 순서.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양방향으로 손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회전 및 밴딩을 위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래요. 바닥에 이렇게 플레인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 몸에 이게 피벗의 구성 요소가 무릎도 움직이고 골반도 움직이고 힙도 움직이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라인을 잘 지키려면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내가 밸런스를 여기서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밸런스가 깨져요. 여기서 우리가 밸런스를 잡으려면 그립 끝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면 여기서 체중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에 있는 게 우리가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 체중이 어떻게 움직였냐는 거예요. 제가 체중 이동을 했을까요?
체중 이동은 이제 골핑 머신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액션이 아니고 모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기 위해서 피벗의 구성 요소 무릎, 골반, 어깨가 비켜주니까 자연스럽게 보면은 오른쪽이 뒤로 비켜준다는 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잖아요. 오른쪽 힙도 뒤로 빠지겠죠? 무릎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뒤로 빠지면 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왼쪽은 반대로 오른쪽이 빠져주는 것만큼 공에 가까워지고 무릎이 공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무릎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체중이 앞꿈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쪽은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오른쪽 무릎이 펴지고 뒤꿈치, 앞꿈치에 있으면 이 끝이 다시 한번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내려오면 왼쪽이 비켜주면 자연스럽게 앞꿈치에 있던 게 뒤꿈치로 넘어가고 뒤꿈치로 넘어갔으면 오른발은 뒤꿈치에 있던 게 앞꿈치로 넘어가야지 왼쪽이 비켜주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체중 이동을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기냐면 머리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스파인 앵글이 좌우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거나 또 이제 상하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피벗은 자체 모션과 방향만을 나타낸대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몸을 안 움직여도 바닥에 있는 저 플레인 라인만 잘 지키면 그러니까 제 3자가 봤을 때는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운스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에 있는 제가 백스윙을 잘 들었어요. 몸의 움직임을 들어서 그 다음에 요 그립의 끝을 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 동작이 뭐냐면 내가 힙은 어느 정도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요 끝을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려면 제 힙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처음에 만약에 얘가 회전을 한다고 하면 이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근데 여기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유지하려면 힙이 먼저 회전하기 전에 힙 슬라이드가 되겠죠. 이렇게 이걸 엑셀 틸트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회전이 되고 샤프트가 이렇게 평행이 되고 저 반대쪽 끝이 반대쪽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회전 가리키려면 그때야 비로소 힙이 회전을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의 스피나웃 엎어치는 게 이제 보면 이 힙 슬라이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엎어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엉덩이를 회전하라 뭐 어깨를 회전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힙 슬라이드 없이 여기서 힙을 회전하려고 하다 보면 힙 슬라이드 없이 얘를 회전하면 오른쪽 어깨가 생각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3차원 임팩트의 다운을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그립 끝을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킨 상태에서 회전하기 전에 힙 슬라이드가 되면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하죠.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힙 슬라이드에 의해서 오른쪽 어깨가 낮아졌는데 이거를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체중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면 오른발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더 가려면 잘못된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힙 슬라이드에 의해서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 오른쪽 어깨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체중은 지금 어디 있냐면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왼쪽 무릎만 펴져서 골반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바닥 플레인 라인 제어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피벗은 모션이에요. 액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벗은 히터를 위해 런치패드 역할을 하는 운반 도구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터가 쓰는 펀치 스트로크가 스트레이트 펀치잖아요. 그럼 오른쪽 어깨가 남아있어야지 오른팔을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피벗은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주는데 서포트 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스윙어 같은 경우는 원심력을 공급하는 회전장치 역할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들어놓고 우리가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그립 끝이 가리키게 힙 슬라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히터 타입이냐 스윙어 타입이냐에 따라서 내가 피벗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오른발 뒤꿈치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도 결국은 내가 히터 패턴이냐 스윙어 패턴이냐에 따라서 피벗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플레인 라인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쇼 피벗이라는 게 뭐냐면 크로스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을 스퀘어로 맞추고 얘를 크로스로 쓰는 거. 그럼 어떤 게 있냐면 백스윙을 할 때는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회전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백스윙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됐지만, 그러니까 요 팔로우 때 왼쪽이 막혀 있으니까 좀 낮게 가면서 제한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딜레이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얘가 이렇게 틀어지면 자유스러운 팔로우 스루가 있지만 제한된 백스 턴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요 배너 간의 스탠스 라인을 보면 배너 간의 왜 드라이버는 크로스로 쓰고 웨지는 왜 오픈으로 섰을까요? 이거를 트랙맨에서는 구질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배너간 5 레슨즈를 보면 배너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6번까지는 어느 정도 오픈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백스트로크를 많이 가는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6번까지는 오픈 스탠스로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스퀘어로 맞추고 스탠스를 오픈으로 하면서 이 라인을 지키려면 자 얘가 안 펴지거든요. 백스윙이 많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6번 정도까지는 정확성을 위주로 어느 정도 파워를 좀 제한을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크로스로 가면 얘를 라인을 지키면 회전이 많아지면 오른쪽 힙도 더 많이 빠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턴이 많았으면 반대로 가려면 롤의 양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럼 파워는 자연스럽게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배너간의 시그너치가 있잖아요. 드라이버 칠 때 보면 배너간이 드라이버 칠 때 보면 드라이버를 잡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서놓고 여기서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 골반이 이렇게 스퀘어를 이렇게 찾아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이거를 안 보고 포워드 프레스만 보면 이 골반이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스퀘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지 배너간이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크로스 스탠스로 간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피벗하고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배너간 스탠스하고. 자, 그 다음에 피벗에 관해서 알아보죠. 피벗은 간단해요. 우리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데 머리 위치만 우리가 지켜주면 나머지는 비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타겟 라인이 스퀘어로 맞추고 스탠스가 크로스가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지키려면 이쪽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백스윙을 할 때. 근데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오픈으로 바뀌면 피벗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라인을 지키려면 이쪽이 좀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파워 면에서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크로스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 회전량이 많으니까 이게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피벗 변화는 스탠스 정렬 방향으로 만들어진 자체 모션과 방향만 나타낸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오픈을 쓰건 크로스를 쓰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 거잖아요. 당연히 오픈을 서 있어서 라인을 지키려면 약간 제한이 있지만 오른쪽이 뒤로 비켜주는 거고 크로스가 돼 있으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켜주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벗은 원심력에 필요한 회전 모션을 만들기 위해 피벗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거래요. 나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뒤로 이렇게 빠져주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게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어깨 회전, 골반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회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벗은 기울어진 플레인에서 골프 클럽 움직임에 의해 회전 모션으로 만들어진대요. 근데 액션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몸을 써서 회전으로 했으면 아마 회전 액션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모션인 거잖아요. 모션은 그냥 비켜주는 거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이제 보면 오른쪽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고 이렇게 비켜주면 어떠냐면 오른쪽 무릎도 펴져야 되는 거고 힙도 움직여야 되고 어깨도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빠지는 이 직선의 움직임이 회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벗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돼 있대요. 발, 무릎, 엉덩이, 어깨 모션과 액션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여기서 모션은 제 3자가 봤을 때 회전처럼 보이는 게 모션이고 내가 느끼는 액션은 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양방향으로 손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회전 및 체중 이동을 위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머리 위치만 지켜주면 그건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겠죠. 머리 위치를 지키고 스탠스가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좁으면 좁은 대로 하면 밸런스를 잘 맞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걸 해봤지만 파워는 팔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벗의 역할은 이렇게 한대요.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을 접었다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런치패드 역할을 해줘야 된대요. 런치패드가 뭐냐면 우리가 미사일을 쏠 때 미사일 발사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미사일 발사대가 경고해야지 얘를 잘 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얘를 잘 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펀치 스트로크 했을 때 히터는 오른팔을 접었다 피는 거잖아요. 펀치 스트로크를 하려면 스트레이트 펀치잖아요. 얘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피벗이 오른팔이 이렇게 펴질 때 이 피벗이 오른팔을 펴주는 거를 서포트 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발 뒤꿈치가 히터 같은 경우는 치고 나서도 뒤꿈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피벗이 안정이 있어야지 오른팔 접었다 피는 거를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스윙어는 파워 연천이 뭘까요? 원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발 뒤꿈치가 임팩트 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스윙어 같은 경우는. 근데 드라이버를 칠 때 오른발 뒤꿈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우리가 원심력 활용을 극대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발 뒤꿈치를 붙인다는 얘기는 몸의 원심력을 제한한다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럼 원심력이라는 게 결국은 왼쪽이 많이 비켜주면 비켜줄수록 원심력은 더 극대화되겠죠. 근데 오른발 뒤꿈치를 붙이면 비켜주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오른발 뒤꿈치를 붙이라고 레슨하시는 프로님들이 많잖아요. 방향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운 스트로크에서 3차원 임팩트 첫 번째 방향인 다운이잖아요. 다운, 아웃포워드죠. 위에 힙 턴 전에 힙 슬라이드가 돼야 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게 작살 던지기를 하는데 이 라인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첫 번째 동작이 뭐냐면 왼쪽 무릎을 펼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얘를 이렇게 하면 제 힙이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슬라이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이고 비교적 스퀘어로 쓰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고 이 힙이 뒤로 비켜주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여기서 힙 슬라이드는 어느 방향으로 돼야 될까요? 라인을 지키려면 이 방향으로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목표가 아니고, 왜냐면 이 골반이 목표는 이 방향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목표 방향으로 힙 슬라이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빠져요. 이 상태에서 힙 슬라이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이게 미는 거잖아요. 미는 방향을 들어놓고 오른쪽으로 밀어볼게요. 제 골반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오른쪽을 향했네? 아니죠. 자, 이 방향이에요. 제 골반의 방향이 이 방향대로 힙을 밀어볼게요. 골반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은 힙 슬라이드를 하니까 처음에 이 방향이었던 게, 근데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놓고 이 방향으로 밀 거예요. 저는 힙 슬라이드를. 근데 대부분 미스는 뭐냐면 여기서 타겟 방향은 여기잖아요. 골반에 이렇게 틀어진 방향은 오른쪽이고 타겟 방향으로 얘를 힙 슬라이드 하려면 어떻게 되면 얘가 빠져요. 스핀 아웃이 돼요. 근데 이거를 신경 쓸 거 없이, 자, 들어놓고 요 그립 끝을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 측면에서 보시면 얘가 오른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직선으로 내려가려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강해야 돼. 이 힙도 같이 오른쪽으로 힙 슬라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요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 이 힙이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를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얘가 떨어지겠죠. 클럽 헤드가. 그때부터 뭐만 하면 될까요? 이 상태가 됐으면 왼쪽 무릎만 피면 그때부터는 힙 회전이 이제 우린 회전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놓고 오른쪽으로 힙 슬라이드, 그 다음에 근데 대부분 엎어치는 이유가, 아마추어 분들이 엎어치는 이유, 힙 슬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백스는 이렇게 들었어요. 힙 슬라이드 없이 회전을 먼저 하면 엎어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힙 슬라이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들어놓고 오른쪽으로 제가 힙을 이렇게 밀어볼게요. 그럼 척추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얘가 더 이렇게 밀면 더 길어지죠. 그럼 이 클럽이 어떻게 될까요? 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 밑에 방향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힙 슬라이드 없이 얘가 먼저 빠지면 스핀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웃 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왜 이거를 잘 못할까요? 들어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그래서 자꾸 막 주변에서 회전 하잖아요. 골반 회전을 잘해야 된다, 엉덩이 회전을 잘해야지 뭐 다운스윙을 해야 된다 하니까, 얘가 다운이 되려면 얘가 밑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돌아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돌리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뭐 있잖아요. 무조건 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렇게 정확한 거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돌리면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고 아마추어고 체중 이동에 대한 오해가, 스탠스를 골반 넓이,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려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 영향이 또 뭐냐면, 스탠스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스파인 앵글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양도 같이 많아지죠. 이 상태로 내가 오른쪽이 뒤로 빠지면 정말로 우리가 체중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체중 이동은 이 좌우 움직임이 더 맞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앞뒤의 움직임이 더 맞는? 앞뒤예요. 근데 대부분 체중 이동을 액션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좌우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있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레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위로 뒤로 빠지면,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이 영향을 받아서 이 오른쪽 힙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무릎도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네, 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발에 있는 압력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뒤꿈치로 가요. 그럼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내가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이 뒤로 간 것만큼 왼쪽은 앞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이제 피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피벗은 존1 스트로크 구성 요소의 움직임과 순서래요. 구장에 보시면 뭐 존1, 존2, 존3 나오거든요. 존1이 이제 몸의 움직임, 바디에 관한 거, 존2가 팔에 관한 내용, 그래서 파워, 그다음 존3가 이제 손에 관한 내용, 이제 볼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방향에 관한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존1이 이제 바디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존1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뭐냐면 발, 무릎, 엉덩이, 이 어깨 모션과 액션으로 구성이 된대요. 자, 그리고 양방향으로 손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회전 및 체중 이동을 위해 밸런스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골핑머신 컨셉하고 붙여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할 때 한 얘기 중에 뭐냐면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라고 하잖아요.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져요. 그럼 이거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얘를 회전으로 느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느낄까요?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공에서 멀어지는 동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회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 입장에서 얘도 직선의 움직임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의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려면 오른쪽은 공에서 멀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이게 회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에 가까울까요? 이렇게 공에서 이렇게 멀어져요. 그냥 이게 멀어질 거예요. 그냥. 직선의 느낌이죠. 그러면 왼쪽은 오른쪽이 멀어진 것만큼 가까워지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회전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액션은 직선의 움직임일 수도 있는 거고, 모션은 회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해 못하고 정말 회전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스윙이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체중 이동은 왜 발생을 할까요? 오른쪽으로 자꾸 체중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액션에 가까울까요? 모션에 가까울까요? 체중 이동이. 모션에 가까워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고 아마추어고 체중 이동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몸을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앞뒤의 움직임이 있겠죠? 이렇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좌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럼 체중 이동은 이 좌우 움직임이 더 맞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앞뒤의 움직임이 더 맞는? 앞뒤예요. 근데 대부분 체중 이동을 액션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좌우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있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레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위로 뒤로 빠지면,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이 영향을 받아서 이 오른쪽 힙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무릎도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네, 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발에 있는 압력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뒤꿈치로 가요. 그럼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내가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이 뒤로 간 것만큼 왼쪽은 앞으로 가져야 되겠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맞겠죠. 근데 오른쪽이 뒤로 갈 때 왼쪽도 같이 뒤로 가면 그럼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 이동을 신경을 안 써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체중 이동을 뭐랑 또 붙여서 생각하셔야 되냐면 스탠스 넓이. 스탠스를 골반 넓이,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려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 영향이 또 뭐냐면, 스탠스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스파인 앵글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양도 같이 많아지죠. 이 상태로 내가 오른쪽이 뒤로 빠지면 정말로 우리가 체중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벗의 변화는 스탠스 정렬 방향으로 만들어진 자체 모션과 직선의 움직임이겠죠. 방향만 나타낸대요. 피벗은 원심력에 필요한 회전 모션을 만들기 위해 피벗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탠스 정렬 방향으로 만들어진 자체 모션과 방향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피벗을, 이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스탠다드 피벗? 이거는 양방향 자연스러운 턴이래요. 이때의 정렬은 뭐냐면 스탠스 라인과 플레인 라인이 평행일 때, 그리고 쇼 피벗이 있어요. 제한된 팔로우스로가 있는 자유스러운 백스톱 턴이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플레인 라인을 기준으로 스탠스 라인이 크루즈가 된 상태. 그리고 반대로 딜레이 피벗은 뭐냐면 자유스러운 팔로우스로가 있는 제한된 백스트로크 턴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오픈 스탠스일 때.
그러니까 피벗은 뭐냐면 내가 타겟 라인에 대해서 오픈을 섰으면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뒤로 빠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른발이 타겟 라인에 가까워지면 내 스탠스 정렬은 오픈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몸의 뒤로 빠지는 양이 어떨까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오른발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직선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죠. 근데 결국은 직선의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션의 회전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스탠스의 변화를 주면서 내가 직선의 움직임만 잘하면 오히려 원심력을 만드는 모션의 회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랑 붙여서 생각하셔야 되면 7-5 나온 플레인 라인 그거랑 붙여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말이 이렇게 좀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막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거를 보고 스탠스 정렬 방향으로 만들어진 자체 모션과 방향만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오픈으로 놓고 라인을 지키려면 이거 들 빠지고 놓고 하면 많이 빠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벗은 원심력에 필요한 회전 모션을 만들기 위해 피벗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거래요. 피벗 구성 요소는 요거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회전의 움직임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직선의 움직임으로 사용을 할까요? 직선의 움직임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회전이 모션으로 이제 발생을 하겠죠. 오른발이 가까우면 이게 제한이 되는 거고 뒤로 빠지면 뒤로 빠져주는 움직임이 훨씬 더 자, 그래서 피벗의 몸에 발, 무릎, 엉덩이, 어깨는 히터의 오른팔 트러스트, 오른팔 접었다 피는 트러스트를 위해 피벗은 런치패드 역할을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원심력을 공급하는 회전장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또 이제 스탠스 변화하고 붙여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오른발이 공에 가까워진 오픈 스탠스를 쓰고 내가 바닥에 라인을 지키면 몸의 움직임이 어떨까요? 많을까요? 적죠. 근데 오른팔을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접었다 잘 피려면 몸의 움직임이 많지 않아야지 얘를 쓰기에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앤드리스 벨트 에이밍 포인트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하기 위해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요 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직선으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려면 왼쪽이 이렇게 비켜줘야지 이게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오른발이 가까운 오픈 스탠스로 내가 직선으로 움직이면 왼쪽이 회전의 양이 적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른팔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올 때 왼쪽이 비켜주는 역할이 훨씬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히터 같은 경우는 몸의 피벗이 상당히 제한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른팔을 쓰는 펀치샷이 훨씬 가능하겠죠. 요거는 이해되시잖아요. 스윙어가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원심력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몸의 역할이 히터 패턴은 그냥 미사일을 쏘는 걸 런치패드라고 하잖아요. 이 밑에 지지대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지 얘를 잘 쏠 수 있듯이 오른팔을 사용하는 히터 같은 경우는 몸의 피벗이 파워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오른팔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그냥 픽스만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이 이렇게 갈 때 그냥 방해만 안 할 정도? 근데 이거를 더 잘하려면 오른발이 이렇게 가까워진 상태로 하면 이렇게 놓고 얘만 이렇게만 하면 왼쪽이 비켜주는 동작이 훨씬 더 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제일 펀치샷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펀치샷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백스윙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듯이 회전을 이렇게 많이 하고 펀치샷인 거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를 펀치샷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많이 안 쓸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서서 외그를 할 때 펀치를 칠 것 같으면 오른발이 조금씩 공에 가까워지면 들어놓고 내가 접었다가 여기다 착 피면 왼쪽이 비켜주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겠죠.